오전장 주요 이슈 정리를 좀 해보고요. 오후장 시장에 미칠 변수들까지 생각을 해보는 신승용의 눈 시간입니다.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요. 금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. 그 세 가지 그리고 방향성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.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.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이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주요 변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이번 주 목요일이죠. 4월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됩니다. 이때까지 계속되는 글로벌 공조로부터 다소간 좀 벗어나 있는 부분들. 이로 인한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외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개최될 통화정책금융회의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지난 주말이었죠. 일본에서 BOJ 회의가 첫 번째 있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.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. 이 세 가지 결국 엔화의 변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런 세 가지 이번 시장 내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주요 변수다. 핵심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먼저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부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, 사실은 해묵은 재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듯합니다.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 생각을 해보면요. 이를 놓고 과연 매수의 기회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도세를 지속하는 오히려 보수적인 견지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아직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청와대에서는 이번 10일을 전후해서 아무래도 북한의 어떤 그 도발 가능성 여부, 어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한 바 있었고요. 미국에서는 ICBM을 일단 취소하는, 좀 연기하는 그런 그 발표도 있었습니다.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다소간 지금 이런 그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, 아니면 보수적인 견지를 지속을 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 아직까지 결론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이 변수들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행보에 주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따라서요,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섣부른 전망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 안 좋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안 좋다고 해서 내일 좋지 말라는 법 없다라는 것.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 있는 그대로 섣부른 전망을 하지 마시고 보수적인 견지에서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크게 대내적인 이슈 중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. 바로 목요일날 열릴 금융통화위원회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 2.75%로 5개월 연속 동결 수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0.25%고요. 유럽의 기준금리 0.75%. 계속해서 인하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었죠. 하지만 우리 시장만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다라는 점. 이로 인한 원화의 어떤 그 움직임조차도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.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의 그 어떤 그 공격적인 양적 완화 부분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좀 제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조금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쪽에 시장의 많은 전망자들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를 들면요, 이미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를 전제해 두고 많은 부분 지금 옮겨져 있다라는 것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. 재정정책 부분과 통화정책 부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. 재정정책은 뭐니 해도 계속해서 정부의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. 통화정책은 돈을 많이 풀 것이냐 돈을 좀 쪼일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까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것.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공조체제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그런 기대 가져봅니다. 마지막입니다. 엔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방금 전에도 시황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엔달러 움직임 98엔 44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
어느 때보다도 엔저의 그 속도가 상당 부분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로 인해서 이 내용은 그 내용 정리한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과거 이제 26조 엔 매입에서 월 50조 엔으로 이제 확대했다는 부분이고요.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엔저 피해주들 보수적 대응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. 실질적으로 엔저가 시작된 것 이제 그 작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1분기 실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서 실질적인 엔저의 피해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. 이제 1분기가 지났죠. 그리고 1분기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진정한 엔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들의 어떤 그 피해 그리고 수혜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이제는 시즌이 되었다라는 것. 이 부분을 꼭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. 이번 주 3가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요. 교보증권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스튜디오에 모셔서요. 제가 나눴던 얘기들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면밀하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뵙겠습니다.